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사람의 기호 읽기, 우리가 어떤 기호로 상징 체계를 나타냈을 때 읽는 방법이 있죠. 인간이 추상적인 기호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방식이죠. 어떠한 기호가 결합되어 있다면 특히 언어 표현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단순히 음소 배열하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또 다른 글자 표기, 굉장히 뛰어난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도 같이 적용하고 있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하늘, 사람, 땅 이 세 개의 기운을 모아서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는 소리 호흡의 기준, 이 표준을 세종대왕이 글자 표기에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를 읽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음절 문자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러한 음소 표기를 사용하는 알파벳과 훈민정음 방식에서는 명확히 이러한 위에서 아래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학의 문제점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호적 접근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수학 천재일 수도 있고 기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능의 차이로서 수학을 이해하기보다는 기호의 접근, 이러한 기호의 접근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 기호화라는 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수학이지요. 2 나누기 3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을 기호화하면은 2 나누기 3처럼 아래의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호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지요. 이러한 2 나누기 3을 기호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분자를 위에 두고 2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분모가 아래에 되는 형태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로쓰기의 형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기호로 표현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수학 수업이나 이 분수식을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다른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표현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이 기호를 나눌 분자를 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어머니, 그리고 위에 쪽에 있는 것이 아들. 이래서 분모, 분자, 어미모, 아들 자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러한 표현에 문제가 없죠. 당연하게 한자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 나누기 3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기호에서의 오류는 없이 어쨌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고 위에서 아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자, 분수 표현에 이때 혼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도 당연한 듯이 3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2를 나중에 읽습니다. 3분의 2라고 읽죠. 언뜻 보면 언어적 표현에서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이러한 수학적 기호 접근,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 분수식이 나올 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 라고 하고, 물론 똑똑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3분의 2가 2 나누기 3이야, 3 나누기 2야, 이러한 혼란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기본적인 기호 패턴을 이해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래에서 위를 읽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수학적 기호를 접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게는 이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위에서 아래로 기호를 읽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읽습니다. 그러한 기호의 혼란이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2 나누기 3인지 3 나누기 2인지 헷갈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전통은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호 표현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자 표현이나 우리말 표현에서, 그리고 일본어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3분의 2, 일본 발음은 산분노니, 이러한 발음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기호학적으로 정의해보면 아래에서 위로 읽고 있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알파벳 사용 국가들은 위에서 아래로 기호를 읽습니다. 음소 문자를 이해하는 나라들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알파벳으로 문자 표기를 변경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기호를 읽어갑니다. 다만 영어권에서는 위의 숫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기수라고 하죠. 1, 2, 3 이러한 숫자 체계로 읽어 나가는 것이고, 분모를 first, second, third 이 방식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즉 위의 숫자를 기수의 형태로 읽고 아래 숫자를 서수의 형태로 읽음으로써 이 둘을 구별하는 분수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죠. 명백히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이 나눗셈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댓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님이라는 글자를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이 되겠죠. 자, 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거슬리면 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상적 기호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때 되면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물론 그 왜라는 말은 명확하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 없이 혹은 논리적인 주장 없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에 담긴 참된 의미까지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그 결과로 수학적 기호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나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별 문제 없이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호를 접근하는 인간의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본다면 의문을 갖는 것이 어쩌면 그 학생이 더 천재적이고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 체계가 왜 혼란스러운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에 보면 비와 비례식에서는 3에 대한 2의 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2대 3 혹은 2
per 3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논리체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숫자 표현 체계 중에 하나를 우리말로 옮기는 역설이 또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영어로 이 표현을 읽는다면 to, three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to가 뭐뭐에 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서 3에 대한 2의 비. 언뜻 들으면 오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기호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앞에 숫자를 먼저 읽고 뒤에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뒤에 숫자를 먼저 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추상적 기호화의 체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읽고 이러한 기호 체계를 강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표현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하게 표현했다면 여러분들은 읽을 때 킬로미터 per hour 순서대로 읽었죠. km 킬로미터로 읽었고요. per라는 분수식입니다. 분수 표현을 빗금 형태로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hour라는 시간을 읽어갑니다. 따라서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읽어갑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per라는 표현은 분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옮겨보면 거리 per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속력 구하는 공식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암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분의 거리라고 다시 이렇게 아래를 먼저 암기하고 위를 읽는 과정이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호 체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화하고 위에서 아래로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혹은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실제 기호화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두 가지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따라서 3분의 2라고 읽는 이러한 기호 체계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근해 공식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공식에 분수 표현이 나오면 밑에서 위로 읽어가는 이러한 원리를 정의하고 있죠. 물론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는 위에 거 분자를 먼저 읽고 아래를 순서대로 읽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학 체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암기 원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수학 천재의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했던 수학 천재가 어떤 상황에서 수학을 못했다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 수학 못하는 것을 고쳤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학 천재는 이러한 뺄셈식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라고 혹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의 패턴은 이겁니다. 그 수학 천재는 32 빼기 21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에 답을 32라고 썼습니다. 또한 20 빼기 10에는 20, 11 빼기 8에는 11 이런 식으로 수학 답을 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는 놀라운 언어 표현이 담겨 있죠. 그 수학 천재에게 정의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32 빼기 21, 즉 이러한 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다 지워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그
수학 천재 논리에서는 20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빼면 당연히 20이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학 천재를 수학 둔재에서 천재로 만드는 원리를 그의 아버지는 제시했죠. 자, 이제 인간의 기호 읽기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해결책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가로쓰기 형태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씁니다. 특히 언어 표현에서는 기호학 체계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음절 문자 방식의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위에서 아래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러한 글자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음소가 아니라 음절 단위, 즉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글자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수식도 하나의 기호 체계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음절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호 체계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알파벳과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각각 이 소리를 미음에 해당하는 M 그리고 아에 해당하는 A로 분리해서 자음과 모음을 두 개 글자 체계로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훈민정음에서는 위에서 아래 이러한 방법도 적용되고 있죠. 자, 이제 우리의 글자 체계를 음절 문자의 일본어 방식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기호 체계를 거스르는 이러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틀린 기호 해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수학자의 아버지가 제시했던 원칙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생각을 혹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생각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어. 하지만 사회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사회 규칙이 정해진 그러한 원리까지 바꿀 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체계를 일정 부분 따라야만이 다음에 발전된 사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을 같이 해보는 것이죠. 물론 수학을 이러한 기호적 접근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분명히 이런 말로써 설득을 한다면 그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내가 사회적 규칙대로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도 이해를 기호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보자는 것이죠. 또한 워낙 오랫동안 굳어진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분수식이나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자꾸 푸는 방법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 풀이 훈련을 해서 그 풀이 과정이 머리가 아닌 손으로 이해하는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학에서의 기호 수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어 표현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에서는 수학에서처럼 어떠한 순리를 거스르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글자 표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원리이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G-O-D, 좋은 이런 의미지요. 그러면 이 소리를 각각의 소리로
훈민정음 방식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러한 기역, 우, 디귿이 될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알파벳이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되는 발음으로 표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약하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래어 표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바꿔라.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넣게 되는 과정이지요. 자, 또 다른 글자 형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part, 부분, 일부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지요. 자, P는 피읍이고요. A는 아, R은 리을, T는 티읕으로 연결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 방식이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에 의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후에 받침 표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글자를 나타내면 아래의 글자처럼 나타나고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은 par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글자 음소에 그대로 왼쪽, 오른쪽, 아래 이러한 상황으로 배열하고 그 글자 기호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음절 문자 표기로 변경시키면서 파트라는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발음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일본어 방식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한국인들 3명이 주도적으로 앞에 나와 있지만 그의 이론 체계를 보면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어 방식의 언어 체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음 을을 넣고요. 받침에 표기 제한을 하면서 받침을 극히 일부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표기 원리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 음절 문자 방식의 일본어 표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론 체계로 글자를 수용하고 그 음소 글자를 음절 문자로 바꾸는 두 개의 구절이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아닌 일본어 방식의 음절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자 표기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체계로 자연스러운 훈민정음 표기를 어려운 논리로 변경시키고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너무나 어려운 글자 표기 원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래어 표기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암기해 가지고 적용한다는 과정 정말로 복잡하지요.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히고 사용하는 데 문제없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 글자 표기를 하는데 일본어 방식의 글자 원리를 적용해서 표기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국인의 기호 읽기는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표기하는 그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 문자 읽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순리를 거스르는 표현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영어 발음 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의견처럼 그 각각의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덧붙이거나 인공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표기하는 원리지요. 이 표기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이 발음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호로 표현해야 하겠죠.
왜 다른 기호를 굳이 사용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의 글자인 훈민정음 표기를 다른 나라 언어도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리에 있는 또 다른 기호 체계를 적용할 문자와 표기 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수학 기호를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 기호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호 체계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인공적인 가미, 특히 이 방식이 일본어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글자 표기 원리 그리고 기호 체계의 원리가 뛰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음소 표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적절히 조화했고, 그 안에는 우리의 소읍을 그대로 글자로 옮기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